사실 그 중간에 물론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스포일 수 있긴 한데 이미 스포 다 했나? 스포주의 붙여야겠어 제목에. 그러게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와 왓챠 그리고 네이버 TV에 있는 윤희에게라는 영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하자면 김희애 배우님이 맡은 윤희라는 사람의 앞으로 과거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. 그래서 이 편지를 딸 세봄이 몰래 읽게 되고 세봄이가 우리 엄마랑 이 편지를 보낸 분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퀴어 영화라고 할 수 있긴 하나 이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? 나한테 추천을 받아갖고 이 영화를 봤잖아? 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수작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.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야. 너 왜 또 하나 더 있잖아. 콜바넴보다 좋았다고. 개인적으로는 콜바렘보다도 좋았어. 영화가 주는 어떤 그 울림이 콜바렘보다 훨씬 커. 물론 콜바넴은 외국 영화고 윤희에게는 우리나라 감독이 찍은 우리나라 영화니까 어떤 정서적 문화적으로 좀 더 동질감을 느껴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진짜 수작이야.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작이야. 굳이 막 불필요한 묘사가 없었고 그리고 주연이 대부분 다 여성이잖아.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간히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개그씬들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. 이게 막 엄청 진중하게 가는 듯 하다가 간간히 들어가는 그 개그씬들이 뭔가 다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. 그래서 고모의 역할과 세봄이 남자친구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. 만약에 그 셋의 이야기만 흘러갔으면은 굉장히 무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명이 있음으로써 약간 분위기가 환기되는 느낌? 퀴어라고 하면 약간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느낌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잖아. 오히려 막 고모가 편지를 대신 보내주고 그리고 딸이 일부러 그들을 만나게 해주고 주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응원한다는 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응원해주잖아.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단순히 윤희와 준의 관계뿐만 아니라 윤희랑 딸 세봄의 관계도 이 여행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보이고 또 윤희가 여행을 갔다 와서 변화하잖아. 그런 것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. 세봄이 맨 처음에 그 삼촌한테 가서 그 카메라 사진 있나 하면서 삼촌이 그러잖아. 왜 너는 이렇게 물건 사진만 찍냐고. 그냥 인물 사진은 안 찍느냐고. 그래서 세봄은 자긴 아름다운 것만 찍고 싶다고 그랬는데 세봄이 일본 여행을 가서 자기 엄마인 윤희를 찍잖아. 사실 영화 초반에는 그 둘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서먹해 보이고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일본 여행을 통해서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담배 피는 걸 서로 걸리면서 그리고 눈싸움 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게 보이고 또 변했고 그런 식의 전개도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엄청 아련하게 끝나잖아. 그 둘이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 둘이 일단 만났다는 것까지는 보여주잖아. 여행의 마지막 날에. 너무 좋아. 사실 그 중간에 물론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스포일 수 있긴 한데 이미 스포 다 했나? 스포주의 붙여야겠어 제목에. 그러게 말이야. 중간에 보면은 그 윤희가 바에 가서 바텐더랑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일본어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분이랑 만났냐라고 바텐더가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하잖아. 모처럼 만나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집에 놀러 갔다. 이 대사를 보면서 과연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까? 과연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? 결국은 윤희가 준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후회나 한으로 남는 걸 암시하는 걸까? 아니면 결국은 만나서 이것들을 했다는 걸까?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? 그러니까 너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만나갖고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 대사로 밀어봤을 때 무엇을 했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은가.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준이 료코라는 캐릭터와 술을 마시던 그 장면. 누가 봐도 이제 료코가 준한테 플러팅을 하는데 준이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잖아. 근데 그 정중한 거절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은 준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가 막 생각이 나니까 단순히 거절로만은 안 보이더라고. 어쩌면 자신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테고.
이런 묘사가 있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그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보기 편했던 것 같아. 이야기상으로 보면 윤희가 가족들한테 걸려서 막 정신과도 다녔어야 했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잖아. 근데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을 그냥 인물들의 대사로 처리하고 넘어가잖아. 그래서 그런 그치,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. 과거 해상 장면이 없지. 그 마사코 고모가 얘기하는 그 눈이 언제쯤 그칠까라는 그 대사도 엄청 괜찮지 않아? 나는 그 대사를 계속 들으면서도 무슨 의미일까. 사실 딸 이름도 영화 다 보고 나면 왜 세봄인지 알 것 같지 않아? 사실 윤희한테는 준하고 헤어진 그 이후가 계속 겨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세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윤희가 세봄을 맞은 거지. 그러면 이제 눈이 언제쯤 그칠까라는 대사가 어느 정도 뭔지 알 것 같은데? 그동안 막막했지만 세봄을 통해 눈이 그쳤다? 눈이 내린다라는 것은 보통은 겨울을 뜻하잖아? 그치? 그리고 눈이 그치고 눈이 녹는다라는 건 보통 겨울이 끝나고 하지. 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제쯤 이 겨울이 끝날까? 언제쯤 봄이 올까? 그런 얘기가 아닐까? 이런 것까지 예상했으면 진짜 각본 너무 잘 쓴 거 아니야? 참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. 마지막에 윤희가 변화해서 이력서 넣는 그 장면까지. 그 장면 하니까 왜 엄마는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사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력서 넣기 전에 이제 그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제서야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잖아. 변화했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장치니까.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구도가 좋았다, 미장센이 좋았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었거든. 그 장면 자체는. 근데 그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분위기와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는 흐름 같은 걸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 딱 필요한 구도라고 생각을 해. 이게 뭔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딱 절제되어 있는 그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련함이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? 수작이야. 너가 절제 얘기를 해서 생각이 든 건데 배우들의 연기조차 단 하나의 씬도 감정이 터지는 씬이 없었던 것 같아. 뭐 세봄이랑 윤희가 얘기할 때도 감정이 터지는 씬은 없었고 세봄과 남자친구가 얘기할 때도 약간의 짜증은 섞여 있으나 그게 폭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감정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감정이 폭발하는 씬은 단 한 씬도 없었던 것 같아. 그런데 그런 게 모여서 마지막에 딱 준과 윤희가 만났을 때 아련함이 그 장면도 정말 절제해서 찍은 거잖아. 거기에 대사를 넣는다거나 그 둘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. 사실 그 배우들의 디테일도 이게 각본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뭐 배우들의 애드립이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됐건 간에 그거를 수행해내는 거는 배우의 몫이잖아. 그래서 김희애 배우가 계속 손목을 만지작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초반부에 나오는데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행인 한 명이 이렇게 스르 지나가니까 뒤돌아서 담배 안 피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숨기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 디테일하다고 느꼈어. 난 뭔가 이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여성이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, 우리나라는. 그런 거를 전제로 두고서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대배우는 달라, 역시.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수작이야.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수작이야.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작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영화가 백달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라고 합니다. 뭐 백달 테스트에 대한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미가 없다 뭐라고 비판하신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백달 테스트 통과 못하는 영화들도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. 저는 그냥 영화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 김희애 배우님의 나레이션이 마지막까지 머리에 꽂히는 가슴에 꽂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출신 나도 네 꿈을 꿔 라는 그 마지막 대사가 정말 여운이 길게 가고 그 대사 한 줄을 다시 한 번 더 듣기 위해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한 줄평. 우리나라의 드문 수작이다.